깨어남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좀 시작을 할게요. 빛의 나라에서 어둠 밝히기,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라는 모습인데 비슷한 사주 패턴을 3개를 놓고 근데 3개의 사주 중에서 이 2개의 사주는 똑같아요. 하나는 유명인 사주고 하나는 저하고 상담을 하신 분의 사주입니다. 근데 사주가 둘 다 똑같아. 신기하죠? 똑같은 사주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좀 저랑 얘기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오늘 제가 좀 주인공으로 설명드릴 사주는 이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사주를 풀 때 뭐라고 표현할까? 되게 나한테 좀 감동을 준 사주? 이 명상을 할 때 내 의식을 관찰을 한단 말입니다. 이 명상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를 바라보는 명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내 안에도 수많은 내 자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내 안에 수많은 자아들이 있어요. 저도 제 마음속을 바라보면은 꼭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는 제 안에 오형제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오형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한 20형제, 30형제 정도 있는데 제 서열이 5번째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호신샘이 있고요. 상담할 때 호신샘이 있고요. 화내는 호신샘이 있고요. 갑자기 현자 모드로 돌변한 호신샘들이 있는데 저의 평상시 저의 모습은 5번째입니다. 말 없고 조용하고 사람 들어오면은 막 수줍어하면서 피하고 뭐 이런 제가 있습니다. 조용한 데서 책 보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요게 저의 5번째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서커스단에 비유를 합니다. 서커스단 천막에 5형제가 있는데 가장 고난이도의 묘기는 첫째 형이 좀 중간 정도의 묘기는 둘째, 그 다음 난이도 셋째, 그 다음 난이도 넷째, 그 다음에 막내 아이가 건물과 입구를 지키고 매표소에서 돈을 받고 손님들 자리 안내해드리고 지금부터 서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탁! 자막을 펼치는 것까지 5째가 합니다. 5째는 재주를 잘 못 부려요. 그러면 넷째 형님이 나타나서 줄타기를 하고 셋째 형님이 나타나서 불쇼를 하고 둘째 형님이 막 호랑이를 다루시다가 첫째 형님이 막 공중부양 같은 걸 막 하십니다. 이제 물론 저는 5번째인데 6번째, 7번째, 8번째도 있어요. 이제 근데 문제는 6번째, 7번째, 8번째 애들이 나타나면 이게 저의 저차원 의식입니다. 저의 저차원 의식. 야, 맛있는 건 나 혼자 먹을 거야. 야, 쟤한테 욕 좀 할 거야. 나 오늘 성질나. 나 일하기 싫어. 뭐, 야, 자극적인 거 좀 틀어봐. 야, 19금 좀 틀어봐. 재밌는 거 좀 틀어봐. 이런 애들이 이제 6번째, 7번째, 8번째 저의 자아들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 복잡한 얘기를 왜 하냐면 가끔 저한테 둘째 형님하고 첫 번째 형님이 나오셔서 상담을 해드리는데 문제는 이 둘째 형님이 자꾸 화를 내세요. 이게 저하고 혹시 상담을 하다가 제가 화를 내거든. 호신샘의 둘째 형님이 나오셨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둘째 형님 좀 나오고 화 좀 내지 마세요. 좀 너무 열정이 과하셔. 열정이 과해서 화를 내. 답답해. 내가 한두 번 말한 거야. 왜 그랬어? 뭐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첫째 형님이 나오시면 이게 현자분이세요. 내 안에 현자분이 오래간만에 왕림을 하셨군요. 근데 문제는 첫째 형님은 하도 에너지를 많이 뺏어 가셔서 오래 나오시면 안 돼. 내가 힘들어. 5째가 왕창 모아놓은 나의 에너지를 홀딱 다 써버리시니까. 요번 상담할 때 현자님이 오셨어. 첫째 형님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막 방언을 하시는 거야. 그냥 이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며칠 전에 저하고 상담을 하셨어요. 근데 사주가 되게 주관성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 주관성, 객관성과 주관성 같이 놓고 사주를 보잖아요. 이 사주를 보는데 이 사주가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분이 지금 깨어나는 중이세요. 지금 의식 상승 증후군이야. 영적 치유사가 되시려고 오신 분이야, 지금 이분이. 근데 이 영적 치유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귀신 도깨비로 아니까, 그 심리상담 대학원을 나와서 사람들에게 심리상담을 해주고 싶다는데, 사실 심리상담 대학원을 가는 이유는 솔직히 요식행위야. 왜 무자격으로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니까, 뭐라도 뭐 좀, 이게 관격이잖아. 이게 뭐 간판 하나 달아야지, 이제. 그러니까 뭔가 나도 심리상담대학원 같은 전문 과정을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분은 준비된 영혼이야 보니까 심리상담대학원 나올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시작해도 돼. 벌써 다 왕림하셨어. 그냥 시작하면 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둘째, 셋째 형님이 안 나오시고 첫째 형님이 튀 나오신 거야. 이제 이분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분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도 이제 그 기억 3, 4일 전인데 그 기억만 생각하면 막 몸에 기운이 아드레날린이 막 이렇게 뿜어지는 이런 느낌이에요. 여자분이시고 이분이 오셨습니다. 사주 좀 볼게요.
사실 근데 솔직히 이런 깨어나는 영혼들은 사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그냥 죄송해. 아, 뭐 사주를 봐요. 그냥 하세요. 저는 꼭 그런 느낌이야. 하지만 일단 상담비 내고 오셨으니까 사주 해석은 해드려야죠. 자, 이 사주 무오년, 개해월, 정축일, 무신시. 무오년, 개해월, 정축일, 무신시. 여자분이세요. 정축일 주십니다. 이 사주를 저와 함께 구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제 눈에는 이 사주가 꼭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이 사주가 저한테 보여지는데 어떤 느낌이냐. 자, 보자고. 연주에 무오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거 불덩어리 토죠. 불덩어리에 기반한 무오라고 하는 강력한 화의 기운입니다. 이게 화 위에 무토를 올려놓으면요, 마치 강한 열을 어떤 큰 에너지로 저장하다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무토의 에너지가 저장이 되죠. 사실 그러면 무오 자체는 하나의 불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근데 불이라는 게 숯에다가 불을 놓으면은 불이 오래 보관이 되죠. 불이 꺼지더라도 그 뜨거운 숯덩이에 의해서 열이 보관이 돼요. 이게 열 보관 불덩어리다. 무오가. 이게 무오 같은 경우는 물을 확 부어도 잘 안 꺼져요. 왜? 이 토에다가 에너지를 저장을 했으니까. 그럼 나는 뭐냐? 정축일주인 나는 뭐냐? 이 무오에서 파견된 나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주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자고요. 일반적인 특징. 격국으로 보자 그러면은 정관위에서 평관 떴으니까 관격 사주네. 정관, 평관, 혼잡이니까 관격 뭐 이렇게 보면 또는 관살격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 이거 해중무토도 뜬 거 아닙니까? 맞아. 해중무토도 떴어. 근데 원래 해중무토를 절지의 무토라 그래가지고 그닥 안 쳐줘요. 해수 속의 무토는 사실 절지의 무토고 요 개수는 제왕지의 개수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 사주는 개수의 파워가 센 거죠. 지금 이 형태는. 자, 평관격이야. 천간으로 평관 투출됐으니까 평관격이죠. 이게 정관까지는 괜찮았는데 평관으로 지금 투출이 됐단 말이죠. 이게 느낌이. 그럼 이 평관을 양옆에 있는 상관으로 지금 제압하는 형태니까 이거 상관대살이라 그래요. 이렇게 평관은 제화해야 하죠. 사주의 평관은 제화해서 쓰자. 평관은 뭐 좀 위험 요소 같은 거잖아요. 좀 다뤄서 써야 되는 위기 요소니까. 사회에 위기적 요소가 있으면은 내가 상관으로 제압을 하다. 근데 무게합으로 지금 잡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상관합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궁에 드러난 잘 보이는 쇼케이스 자리에 여기 상관합살이 걸려 있네요. 보통 상관합살은 어떤 다재다능한 나의 재능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그래서 재주를 부려 공을 세우다와 같은 형태로 보통 말하죠. 식신제살하고 상관대살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식신제살은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다 같은 거고 상관합살은 문제가 생기는 거와 적당히 합해서 해결하다 같은 거예요. 마치 6.25 전쟁이 벌어졌는데 북한 공산군을 싹 압록강에 빠뜨려가지고 북진 통일을 이룬다. 이런 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한 거니까 식신제살이라고 볼 수 있고 3년 동안 전투를 벌여도 끝이 안 나니까 적당한 선에서 38선 긋고 휴전하자. 그래서 이제 피 좀 그만 흘리자. 이런 거는 약간 임기응변식 처방 같지만 그래도 가장 데미지를 적게 입히고 전쟁을 끝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 상관대살이라고 볼 수 있죠. 옛날 고려시대에 거란족들이 그냥 으쌰으쌰하고 고려를 쳐들어왔는데 고려에는 그들을 막을 병력이 없어. 그랬더니 서희라고 하는 문인이 내가 외교관으로 나서겠소 하고는 장군 타이틀을 달고 가서 군사 한 명도 없이 가서 협상을 통해서 단판을 지어서 강동 6주를 뺏었다. 이게 서희의 강동 6주 사건이죠. 이런 게 어떻게 병사 한 명도 안 데리고 가서 오히려 거란족들로부터 땅을 가져오냐. 이 신출기몰하다. 이런 거 상관대살이에요. 상관대살. 뭔가 협상, 타협. 식신은 대체로 매뉴얼적 처리고 상관은 꼭 소가 뒤로 걷다가 쥐잡다 같은 느낌은 액션 영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죽을 뻔했는데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역전됐네. 뭐 이런 거 같은 게 상관. 상관대살. 상관으로 평관을 제어하다라고 하는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사주는 관격의 식상을 써서 식신상관을 써서 편관을 제압하는 사주, 평관을 제살하는 사주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사주,
해결사 사주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직업군 중에 한 10개 중에 한 두어 개 정도는 해결사 형태의 사주, 해결사, 뭐 금융 해결사, 뭐 가전제품 고쳐드리는 해결사, 뭐 교통사고 나면 와서 해결해주는 보험사도 해결사, 뭐 법적 문제 벌어지면은 뭐 해결해주는 변호사, 법무사, 뭐 이런 사람들. 이거 다 해결사죠. 마음이 아플 때 치료해주는 해결사, 이것도 치료사, 이런 것도 해결사죠. 뭐 병원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해결사고, 회사에서 어려운 영업을 해결하는 사람도 해결사고, 외국에서 뭐 중요 인사가 왔는데 그 사람을 잘 구워 삶아서 실적을 올리는 뭐 이런 것도 다 해결사죠. 난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영적 감흥도가 되게 뛰어나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분에 대한 설명을 밑에다가 그 메모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술을 전공하셨고, 저의 느낌은 준비된 힐러다. 저는 이런 분들을 아주 무당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무당 뭐 나쁜 얘기는 아닌데, 요즘 좀 세련된 거 많잖아. 힐러. 상담대학원에 가서 자격 따서 상담해보고자 하십니다. 상관합살. 자, 제가 이 사주를 연주의 힘을 빌려오는 사주인데 제 느낌은 하늘의 힘을 빌려오는 사주라는 에너지로 불렀습니다. 하늘의 연주의 힘을 불러오는 사주다. 대중의 힘을 불러오고 하늘의 힘을 불러오고 조상의 힘을 불러오고 근원의 힘을 불러오는 사주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기치료가 이분 잘 된답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신비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내가 손을 대고 어떤 아픈 사람의 환부를 이렇게 만져주면 그 사람이 시원해, 낫는 것 같아, 이런 것도 있고, 이분이 사주를 요만큼 배워가지고 사주풀이를 요만큼 배워서 딱 해줬더니 어머 맞아 하더랍니다. 약간 반칙 같죠. 누구는 막 5년 10년 공부해도 막 뭐 안 나오는데 이분은 사주 한 일주일 한 동영상 몇 개 봤는데 막 그냥 대충 풍월로 읊었더니 상대가 맞아. 이게 일명 준비된 힐러예요. 이게 내 안에 영감이, 사실 사주 명리학은 어떤 면에서 살짝 요식행위 같은 거고, 그냥 통밥으로 맞췄어 그러면 상대가 안 믿으니까 내가 사주를 좀 공부했거든. 사주를 봐줄까 했더니 사주를 빙자하여 막 맞는 소리들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채널링이라고 해가지고 저 우주하고 이게 기가 통하면은 영감이 막 들어와요. 채널러들 영감 받으면은 그게 있어요. 작가들 중에 채널러들 많은데 나 이거 우주의 소리를 들어서 책 썼다 이러면 저거 미쳤군 이러니까 소설이야 소설. 야 시비 걸지 마. 소설이야 소설. 나 어디서 본 거 아니야. 사실 느낌으로 온 건데, 이 창작이라는 거는 다 우주에서 들어온 에너지, 무의식에서 올라온 것이 다 창작적 행동이, 음악을 만들고 카피라이트를 만들고 무슨 새로운 발명을 하고 뭐 소설을 쓰고 뭐 작가가 하고, 이거 다 창의적 영역은 다 무의식 잠재의식에서 다 튀어 올라온, 우주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거다.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창의력이 마구마구. 저도 참고로 대학에서 작곡과를 갔다가 중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저 교회 음악 많이 만들었단 말이죠. 뭐 가요도 몇 개 만들어서 친구 행사 나가고 했는데, 작곡할 때 머릿속에서 이렇게 들려 음악이 이렇게 얼른 받아 적어야 돼. 들린다. 들린다. 좀 천천히. 까먹었다. 뭐 이런단 말이지, 이제. 아침에 자다가 또 음악이 막 들려. 그러면 잠깐. 빨리 적어야 돼. 빨리 적어. 그래서 음악 작곡 레슨 할 때 제일 처음 배운 게 악보 빨리 그리는 법. 야, 너 음감 나오면 빨리 적어야 돼. 너 그거 한 머리에서 3번 들려주고는 안 적으면 다 끝이야. 꼭 느낌이, 야, 3번 들려줄 테니까 받아 적어. 뭐 못 적었다고? 그건 네 사정이지. 뭐 이런단 말이지. 뭐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막 이런다고 머릿속에서. 하물며 작곡이 이런데, 아직 그 작곡도 이게 귀신 장난 그것도 내 안에 영감이 튀어나오는 거랑 같은. 그러니까 영적 감흥도가 높은 사람들 예술 계통이 되게 많아요. 뭐 미술하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 다 스토리텔링, 이거 다 창의적인 거잖아. 어떤 면에서는. 명의 공부하시는 분들 책 좀 많이 읽어놓으세요. 제가 주어라고 지금 거의 이틀에 한 권씩 책을, 어떨 때는 하루에 한 권씩 책을 독파를 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2년 동안 읽은 책이 거의 한 200 몇십 권 정도 되는데, 미친 듯이 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막 나를 책을 읽게 해. 그래서 책을 읽으면 이거 책 읽어서 어디다 쓰지? 그러고 있는데, 책을 막 읽어놨는데 어느 날 강의 때 그냥 술술 나와, 그 책 내용이. 무슨 영화를 보래. 그래서 영화를 봤더니 또 어느 날 강의 때 그 영화 내용이 나오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러면서 뭐 영화 내용이 나와. 그래서 이래서 책을 읽으라 그랬구나. 꼭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우리 집 주방에 식재료를 준비해 놨더니 가끔 요리사가 왕림하셔서 우리 집 식재료로 멋진 음식을 만드시면서, 파는 요렇게 넣는 거야. 야, 썩은 우유 버리지 마. 요거 여기다 쓰면 돼.
야, 그 말라 비틀어진 쌀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야, 하나도 버리지 마. 요 여기다 갖다 놔. 내가 다음에 다시 왕림할 테니까 그때는 냉장고에다가 이거 채워놔. 꼭 뭐 그런 느낌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책이나 공부, 어떤 영화, 다른 사람들의 사연, 명리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시면 가끔 내 안에 상위의식, 제가 말하는 사형제, 이제 셋째 형님, 넷째 형님, 둘째 형님, 첫째 형님, 이거 저의 상위의식들이거든요. 나야, 그것도 나야.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신 게 아니라 그것도 나라고 다 이 우주가 다 나야. 그러니까 가끔 나의 상위의식이 왕림을 하셔서 내가 준비해 놓은 지식, 정보, 학문을 갖다가 재료로 이용해가지고 멋진 음식을 만들어주면서 지금은 내가 만드는데 다음엔 네가 만들어. 내가 한 10원, 2번만 보여줄게. 그 다음은 네가 만들 수 있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3, 4년 전에 강의했을 때는 순전히 그분이 와서 강의했고 지금은 이제 내가 이제 좀 따라하고 있지. 꼭 마치 70년대, 80년대 외국 기술자 불러다가 다리 짓고 빌딩 짓고 하다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는 그 외국 기술자들한테 배운 한국 기술자들이 한국 국산 기술로 막 빌딩 짓고 자동차 만들듯이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분 사주 보는데 그분이 왕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주 딱 무슨 사주냐면은 요 개해를 제압하기 위해서 무호라고 하는 빛의 나라에서 정화가 파견이 됐어. 자, 이거 대문 밖에 무호가 정화인 나를 파견시켰어. 그리고 나는 축토 위에 얹어놨어. 그래서 나는 해자축 수국을 만들었어. 해자축 수국 만들었죠. 그럼 이게 다 수국이잖아. 이게 다 수국이죠. 그럼 이 사주는 화에너지하고 수에너지의 대립 같은 거예요. 화에너지와 수에너지의 대립인데 이 수에너지는 영적, 보이지 않는, 미스테릭한, 신비해 이런 정신 에너지 같은 거를 말하는 거고 이 화에너지는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밝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참고로 사주에도 이런 거 있어요. 사주에 전부 다 수수수수수수 이런 사주들이 있으면은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 마. 나 그냥 조용히 흐를 거야. 예전에 한번 사주가 수수수수수수수 금 이러고 있는 사주가 한 분 있었는데 우주의 메시지를 받아서 공예품 만드는 분이야. 무슨 뭐 보석, 뭐 목걸이가를 만들었는데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거 무슨 외계인이잖아? 이거 외계인 장식품이네. 이게 지구인 게 아니잖아. 어떻게 이런 걸, 그냥 느낌이 나서 장식품을 만들었어요. 외계 채널러잖아, 지금 이 사람. 당신 외계 채널러야. 당신 꿈속에서 나오는 거 다 지구 거 아니야. 그걸로 열심히 문화재 만들어봐. 아마 그 외계인 별에서 온 외계인들이 당신 물건 좋아해서 많이 사줄 거야. 이왕이면 쇼핑몰에도 좀 올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지, 이제. 가끔 그 이상한 물건 주워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에 무슨 인형, 뭐 어디서 뭐 이상한 뭐 장식품, 뭐 수정 이런 거 불러보면 다 이제 외계인들. 다 추억의 기념품들 불러보고 있는 중이네. 그분들이 다 고향에서 쓰던 물건들 이런 거. 자, 아무튼 요거는 수의 세계, 어둠의 세계를 밝히는 화의 에너지이면서 저는 이게 영적 세계로 보여요. 개해라고 하는 영적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의 에너지다. 사주에 수수수수수 있으면은 문명 세계에 드러나지 않고 몰래 활동하겠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수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화 에너지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요 수 에너지가 주인공들이고 요 화 에너지가 그거를 밝히고 조절하는 스텝진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스텝이야. 이거 수 에너지 조종하는 스텝 사주예요. 수 에너지를 조종하는 영적 세계를 조종하는 무호 나라에서 파견된 정화인데 정화인 내가 무슨 역할을 만났냐면 해자축으로 수나라의 일원이 됐어. 해자축으로 수나라의 일원이 됐는데 실은 나는 무슨 족속이야? 나는 화나라 족속이야. 화나라 족속에서 수나라에 파견한 간첩이야. 지금 이 사주는. 수나라에 이 사주가 수화상쟁 벌어졌는데 화나라에서 이런 거지 마치.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 몇 명을 북한으로 침투시켜서 태어나면서 북한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북한 사람이 돼서 나는 북한 사람인갑다 하고는 태어났는데 어느 시기에 타이머가 딱 작동을 하니까 나는 북한 사람이 아니고 남한 사람인 것 같다. 남한 사람인 것 같다. 남한의 지령을 받아야겠다. 딱 이 사주야 이게. 이 사주. 간첩이야 이거. 수나라에 날라들어온 정화 간첩시다. 당신 간첩이네. 어디서 왔어? 이게 정화가 밝히려고 왔다. 이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사주는요. 정화 앞에 평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해결은 누가 하냐면은 이분께서 해결하죠. 이분께서. 재밌죠?
내 앞에 평관이 나타나면 내가 해결한 게 아니야. 이분께서 해결하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지금부터 기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치료를 하잖아. 나는 그냥 퍼포먼스 한 거고 저기서 보죠. 아, 이런 얘기하면 호신쌤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아, 이거 나는 퍼포먼스 이분이 한 거야. 이분이 한 거. 이거 무엇가 하는 거야. 이거 근원의 힘이 우주의 힘이다. 이거. 그 제가 밀리터리 매니아다 보니까 어느 장면이 머리에 나오냐면은 그 아프간 전쟁 때 미군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냐면 미군 선발대가 아프간에 가. 그래서 본진이 오기 전에 미군 선발대 특수부대가 가서 아프간의 그 아프간 군들이 밀집한 곳에 정찰을 가. 소규모 한 8명, 6명이 정찰을 가서 적군이 모여있는 곳에 좌표를 갖다가 무전을 쳐. 본부 어느 지역에 아프간군이 모여있다. 그러면 그들 머리 위에 늘 폭격기가 고공에서 날아다니고 있다가 어느 지역 폭격발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바로 폭탄이 떨어져. 그러면 그 아프간의 그 이슬람군은 그냥 뭣도 모르고 연병장에 모여있다가 하늘에서 불결하게 떨어지는 거야. 저쪽에서 미군 특수부대가 무전 친 거야. 어느 지역에 폭탄 떨어뜨려 주세요. 그럼 폭탄 떨어지면 거기 다 해결. 또 다음 골짜기로 가서 그곳에 아프간군이 소소가 있으면 어느 지역에 폭탄 때려주세요. 그러면서 폭탄이 떨어진다. 으쌰! 하면 폭탄이 떨어져. 이거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퍼포먼스만 했을 뿐 폭탄은 저 폭격기가 떨어뜨린 거야. 내 앞에 평관이 나타나면 내가 편관 해결할게. 그랬는데 실은 평관은 이분이 해결한 거야. 여기서 해결한 거야. 여기서 이게 딱 미군 특공대에 가서 내가 총 쏴가지고 이슬람군 죽인 게 아니라 미군 폭격기가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폭탄 떨어뜨리는 격이다. 이거는 우주의 힘을 불러오는 힐러의 자질이 있는 사주다. 물론 동일한 날짜에 태어난 사람이 대한민국에 5, 60명, 전 세계에 5, 6천 명 정도가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이분은 이왕이면은 이러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영혼들이 이 날짜에 이러한 지구별의 에너지가 있을 때 태어났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사주는 몇 가지 재밌는 현상들을 더 가지고 있는데 이 시주는 뭘까? 이 시주는 뭐냐? 이거는 그분이 와서 무게합으로 해결한 거죠. 이건 뭐야? 이건 뭘까? 이건 내가 해결하는 거죠. 이건 내가 해결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분들이 와서 해결을 해주시는데 막 치료도 해주고 막 그 사람의 속마음도 다 알려주고 이런 사주가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런 힐러의 사주는 말 조심해야 돼. 너 내년에 죽어! 그럼 죽을 확률이 확 증가해. 너 내년에 떨어져! 떨어질 확률이 확. 니들 내년에 이혼해! 그러면 이혼할 확률이 확 증가합니다. 이거 맞춘 게 아니에요. 유도하는 거지 다 이거. 여러분 미래는 맞추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유도한 거예요. 미래는 유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이거. 이거 처음에는 여기가 와서 무게합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무토의 재능이 나한테 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무게합할 수 있어요. 내가 무게합해서 상관적 재주를 부려서 평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죠. 이게 처음에는 기치료 나와라! 우주에서 와가지고 우주의 천사가 와서 싹 낫게 해줬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하면 이제 내가 낫게 한다. 우주의 무토가 나한테 와서 내가 무게합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이게 합살이잖아요, 합살. 사회의 문제거리들이 이제 나를 찾아와. 사회의 문제거리들이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찾아와. 이게 뭐냐 하면은 나 준비만 되면 손님들이 줄 서온다는 소리예요. 손님들이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요. 나 여기가 아파요. 나 시험 붙을 수 있을까요? 이게 찾아올 수 있는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개수는 해수라고 하는 정관이 편관으로 잘못 삐뚤어져 나온 것이다 라는 형태니까 꼭 마치 뭐 콩나물을 키웠는데 뿌리는 괜찮은데 잎사귀서부터 좀 이상하게 삐꾸가 났다 같은 뜻이죠. 그럼 요것만 조정해주면 되잖아. 편관만 탁 잡아주면 되잖아. 정관을 키워주면 되잖아. 지지에서 해자축으로 정관의 강을 흐르게 해주고 해자축으로 정관을 키워주면서 잘못 삐꾸나는 편관들만 고쳐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들이 영혼의 발전과 성숙을 하고 있는 도중에 영혼의 성숙하는 도중에 잠시 어긋나거나 잠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방향만 좀 이렇게 내가 조종을 해주겠다라는 뜻이다. 타고난 힐러, 타고난 치유사, 타고난 상담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니까 사람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말을 잘해가지고 상대를 상담을 잘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그냥 좀 살짝 요식행위 같은 느낌이고 실제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으로 이게 치료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 사람을 만나서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그 사람하고 1시간 그냥 앉아 있었더니 내 마음의 고통이 해결이 돼요. 이왕이면 말도 좀 해주면 이왕이 더 좋은 거고 교감을 훨씬 잘 이룰 수 있으니까. 이 사주는 타고난 힐러의 사주인데 더 재밌는 거. 이 아래에 돈 달았죠? 돈 달았죠? 돈 받고 해줘요? 공짜로 해줘요? 이렇게 되면. 돈 받고 해주는 거야. 그러면 치료가 상업화되는 거야. 치료가 상업화. 뭐 혹시 또 이걸 보고는 아니 공짜로 치료를 해줘야지. 하늘의 재주를 가지고는 왜 공짜로 해줘? 돈 받고 왜 공짜로 해줘? 왜 공짜로 해줘? 돈 받고 해야지. 그래야 먹고 살지. 그래야 먹고 살지. 뭐 천사는 공짜로 일하는 줄 알아. 다 주고받는 게 있는 거지. 자, 이거 말년에 나의 상관적 치료 행위가 재물 행위로 연결될 것이다. 경제 활동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이 느낌인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신금으로 해자축국을 금생수 해주잖아요. 이 사람 돈 벌어가지고 사회 관성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거. 시주의 식신상관은 나의 말년의 재능줄, 재주줄, 나의 말과 행동도 되지만 말년의 나의 제자줄도 됩니다. 나의 제자줄. 근데 이게 천간의 상관이면 어떤 제자야? 잘난 제자. 잘난 제자. 잘난 제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 경제활동을 해. 그러면 내가 치유사로서 힐러로서 아픈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런 다양한 힐러와 같은 치유 행위를 한다. 그 일을 후반에 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일을 함께 하게 될 것인데 경제활동에 같이 있으니까 내 제자들도 먹고 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사주죠. 그래서 제가 이분의 사주를 보고 준비가 되신 분이니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면의 입금을 따르십시오. 타고난 힐러의 사주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두 개만 좀 더 얘기를 하죠. 이 사주하고 제 눈에는 형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형식이 이거 좀 사주가 다를 수 있죠? 근데 제 눈에는 이게 형식이 똑같아요. 이 사주도. 어떻게 형식이 같을까요? 이 사주는 불의 나라에서 파견 나온 내가 수의 일원이 됐다라고 보면 돼요. 화의 나라에서 파견 나온 내가 수의 일원이 됐다 같은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있었는데 빛의 나라의 한 명 일원이 어둠의 나라로 가서 어둠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 그래서 어둠의 나라의 어둠의 사람처럼 함께 살다가 때가 되자 내가 빛의 나라에서 온 사람인 것을 알고 이 무오의 힘을 끌어와서 사회의 계해를 바꾸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더라. 이 사주가 되게 신화적 같은 느낌이죠. 좀 신비한 느낌이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물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파견을 와서 빛의 나라의 불의 나라의 일원이 되다예요. 이 사주는. 바로 반대의 경우입니다. 임자라고 하는 어둠의 나라에서 임수가 파견 나와서 이모라고 하는 몸뚱이를 가지면서 병호라고 하는 빛의 세계의 일원이 된 어둠의 세계의 사람이에요. 어둠의 세계에서 물의 세계, 겨울의 왕국에서 여름의 왕국으로 날아들어온 임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사주 깨어남의 여정이라고 하는 사주로 이 사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준비된 힐러다. 이분이 이제 어떤 힐러로서 치료사로서 어떤 마음을 치료하고 영적 치료사로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시게 될 것이다. 결혼도 하셨고 자녀분도 잘 있으세요. 이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